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오늘은 구글 코드잼 이 링크를 좀 들어가서 볼까요? 네, 오늘은 구글 코드잼 2018년 프랙티스 세션의 두 번째 문제, 세네트 이베큐에이션 이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 문제를 풀었었죠. 그때 풀었던 문제가 넘버 게싱이었죠. 예, 지난 시간에 풀었던 이제 넘버 게싱은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그 코드잼에서 항상 이렇게 내왔던 그 문제가 아니라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요 인터랙티브 방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른 거였는데 요 두 번째 문제 요 이제 세네트 이베큐에이션 같은 게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주로 그 코드잼에서 내는 그 문제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를 보면 여기 영어로 막 주저주저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막 계속 해석하고 하면 시간만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분들은 이거 어차피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될 거고 저는 저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요약한 거, 그 요약한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단 이제 N개의 정당이 있대요. 왜 국회에 보면 이제 정당 있죠. 그 N개의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의 이름은 이제 알파벳 대문자 순서대로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져 있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어떤 그 방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겠죠. 뭐 그 방 안에 이제 A 정당이 몇 명, B 정당이 몇 명, C 정당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명이 있다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방에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최대 2명까지밖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빠져나가거나 2명이 빠져나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막 한 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스케줄을 짜야겠죠. 너 먼저 나가고 그다음 당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짜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이제 국회에 뭐 이렇게 이제 의결해야 될 그 안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그 국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방이 제가 지금 아까 말한 방은 이제 국회를 의미하겠죠. 그 국회 안에서는 어떤 순간에든 그 이제 합의를 봐서 이렇게 그 안건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방식은 다수결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과반수, 그러니까 반이 넘으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안건을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불나갖고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어떤 순간에 어떤 정당이 과반수가 넘으면 날치기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게 그래서 한 명이든 2명이든 지금 그 국회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의원들이 이제 빼내야 되는데 그 빠지는 그 한 순간순간에도 절대 어떤 정당이 과반수가 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이렇게 이제 어떤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제가 코드를 짜서 뭔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이제 그 코드에 이제 코드잼 서버 측에서 뭔가 이제 인풋을 줘요. 저희 쪽으로. 제가 짠 코드 쪽으로.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로는 T. 이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 이게 몇 번의 테스트를 할 거냐 이건 거죠. 이렇게 입력 값들을 몇 번 줄 거냐. 그리고 이제 한 테스트 케이스당 이제 요 이렇게 두 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입력을 주는 건데 이제 n 값을 줘요. 이렇게 어떤 값을 주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는 값을 이제 우리가 n으로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정당의 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당의 수만큼 각각 그 정당에 몇 명이 있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P1, P2, P3 해갖고 이렇게 n개를 줘요. 띄어쓰기로. 그게 이제 각 정당의 의원 수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정당이 몇 개가 있고 각 정당의 그 의원들이 각각 몇 명씩이 있냐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항상 그 한 명이 빠져나가든 2명이 빠져나가든 그렇게 빼고 났을 때 그 상태에서 뭔가 어떤 정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한 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피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우리가 이제 요 n하고 p 값들을 이렇게 받으면, 입력을 받으면, 아이고, 이제 아웃풋으로 뭘 내야 되냐면, 이제 그 순서를 맞춰서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샘플, 좀 이따 이제 샘플 설명드릴 건데, 그 이제 예를 들어 A 2명, B 2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 뭐 AB, BA 순서로 나가면 된다든지 뭐 AA, BB 순서로 나가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보면 문제에 항상 이제 샘플을 주어줘요. 이제 인풋은 뭐, 여기에 문제 설명 이렇게 프로블럼 해갖고 문제 설명이 쭈루룩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풋에서는 인풋 값들이 어떤 게 주어진다,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주세요 했는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케이스. 그래갖고 이 소스 코드에서도 보면 결국은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 내주는 게 케이스 넘버 몇 한 다음에 콜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내는 식. 요거를 이렇게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값들의 어떤 범위나 뭐 이런 거고, 이제 테스트 셋이 뭐 이게 이제 요게 쉬운 셋, 요게 조금 어려운 셋, 뭐 이런 거고, 결국 요 밑에 이제 샘플이 나오죠. 그래서 요 샘플을 설명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이제 확 오실 거예요. 자, 메뉴에 이제 요 4,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 그쵸. 테스트 케이스의 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요거 하나가 한 케이스고, 요게 한 케이스, 요게 한 케이스, 요게 이렇게 한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 위에 게 n 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두 개가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A, B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랬으니까 A 정당에 2명, B 정당에 2명이란 뜻이죠. 그래갖고 아웃풋으로는 케이스 1 해갖고 A, B, B, A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요건 건데 이제 A가 둘 있고 B가 둘 있다고 했을 때 화이트보드를 하나 좀 써야 돼요. 이거 화이트보드 좀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A가 둘 있고 AA, B, B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A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B가 이제 과반수가 넘죠. 그리고 반대로 B 하나만 빼도 마찬가지로 A가 과반수가 넘죠. 근데 만약에 A하고 B를 빼면 A 반, B 반이니까 과반이 안 되죠. 반을 못 넘잖아요. 딱 반이잖아요. 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된다. 대피 스케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 B, A 이렇게 된다. 정당이 3개래. 그래갖고 A 셋, B 둘, C 둘,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A 둘을 먼저 빼버리면 B 둘, C 둘에 A 하나 해갖고 이제 B하고 C가 각각 같게 있고 이제 A가 하나 있으니까 어떤 정당도 이제 그 과반을 못 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짠다. 나머지도 이렇게 마찬가지 방식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까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답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하면서 삽질했으면 삽질한 것들도 다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어쩌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생각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잘못 생각했으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잘못 생각했지?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풀어야 되지? 뭐 이렇게 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그냥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루션 1이 있고 솔루션 2가 있죠. 솔루션 1이 실패했어요. 한번 했더니만 이제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직관적으로 가장 의원수가 많은 정당에서 그냥 먼저 나가주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그냥 많은 데서 빼면은 과반수가 이렇게 어디 나머지가 이렇게 과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프랙티스 세션이라 문제가 쉽나? 뭐 이러면서 그냥 원래 그 넘버 게싱도 이제 문제가 좀 쉬웠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값만 잡으라고 나온 문제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가장 많은 정당에서 2명이 나가거나 아니면 1명이 나가거나 그 다음 정당에서 1명이 나가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횟수가 최소가 되게 하라는 조건, 뭐 이런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1명씩만 빼면은 그 몇 번 나간다로 했을 때 그 횟수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2명씩 빼는 건 이게 1명씩만 뺄 때보다 2명씩으로 뺄 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1명씩만 나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능성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정당에서 2명이 나가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정당에서 1명 나가고 그 다음 많은 정당에서 1명이 나가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정당에서 1명만 나가거나 요 셋 중에 하나를 그냥 하면 되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횟수가 최소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그냥 가장 많은 정당에서 1명씩만 나가면 되겠네. 문제 왜 이렇게 쉽지? 뭐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이제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명이 남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과반이 되니까. 그래서 2명 남았을 때는 그냥 무조건 2명 다 나가게 한다. 처음에 이렇게 코드를 짜서 제출을 했더니 요게 제가 이제 제출한 히스토리인데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버 에러가 났었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때 작성을 했었어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작성한 코드예요,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때 그 코드들을 이렇게 남겨줘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요건 틀린 거니까 굳이 코드를 일일이 뭐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여튼 냈더니 틀렸어. WA가 떴어요. 근데 요 WA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wrong answer. 그러니까 잘못된 값을 줬다. 너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왜 틀렸지 하고 보니까 그건 거예요. 1명만 나가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1명씩만 나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어디서 파악했냐면 그냥 샘플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보니까 이제 이거죠. A둘, B둘 있을 때 A를 1명만 빼면 당연히 이제 B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쓰면서 했던 것처럼 B가 과반수 초과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다가 이제서야 기억났는데 이게 이제 프랙티스 세션이고 당연히 문제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코드 짜고 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샘플 케이스 있죠. 샘플 케이스를 이제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안 돌려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출했다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2 다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일단 1명만 나가는 게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제일 많은 정당, 최다수 정당에서 1명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네. 생각해보면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더 적은 정당에서 뺄 이유가 없죠. 무조건 많은 정당에서 하나는 나가야 돼. 이건 기본인데 그렇게 1명 빼고 나서 그 다음 정당, 그러니까 최다수 정당에서 이제 1명을 뺀 상태에서 근데 이 최다수라는 건 사실 어떤 한 정당이 지금 좀 무조건 이렇게 맞는 상황이 있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A둘, B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동일한 수의 정당이 둘 이상 있으면 최다수 정당이라는 건 그 중에 랜덤하게 한 놈이 되는 거죠. 그냥 앞에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보면 A에서 하나 뺐을 때 B둘 A 하나 남아 B가 과반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커버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최다수 정당에서 1명을 일단 뺐으니까 1명 뺀 상태,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많은 정당이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한 거죠. 체크를 해갖고 과반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고, 과반이 되면 걔네들도 하나 빼. 뭐 요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짠 거죠.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함수로 하나,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를 짜서 걔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결과는 성공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코드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드는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 받아갖고 각 테스트 케이스 루프로 돌면서 여기에 뭐 안에 내용을 채워 넣자. 이건 거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 메인 함수 이렇게 이제 쭉 해갖고 요 부분을 이제 채웠죠. 이렇게 요 부분을 채우면서 실제로 이제 로직 부분,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 부분은 또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부분들, 뭐 테스트 케이스 뭐 이렇게 반복하고 뭐 입력 받고 어쩌고 하는 부분들 다 섞여 있으면 나중에 코드 보기 너무 좀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딱 알고리즘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함수로 하나 뺐어요. 솔브라는 함수로. 이제 그런 식인데,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이 알고리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잼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C++로, C++로 이제 정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T, 대문자 T 요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인 거고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반복을 하고, 그 한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 값이 요 n 값하고 p 값. 근데 이제 n은 정당의 수였고 p는 그 각 정당별 사람 수, 그러니까 의원 수. 그래서 요건 배열이죠. n 사이즈의 이제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remains는 이제 그 함수를 넘길 때 아무튼 남은 사람 수.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명이 있었으면 한 명씩, 두 명씩 빼면 이제 99명 남았다, 뭐 97명 남았다, 뭐 96명 남았다, 뭐 이런 게 이제 남아서 남은 수가 이제 0이 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고 함수를 딱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solve 함수는 n 값, p 값, remains 요 세 가지 값을 이제 인자로 받아서 도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전략 요 솔루션 2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기적으로 호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n개의 정당에 대해서 p명씩, 이게 이제 그 의원들이 각각 몇 명씩이 있고 남아 있고 총 남은 수가 몇 명이다를 인자로 받아서 그때 누구를 뺄 거냐 리턴 해갖고 어느 정당에 누구, 어느 정당에 누구, 그러니까 뭐 A, B 혹은 뭐 A, A 뭐 이런 거죠. 누구를 뺄 거냐를 이제 리턴 해주는 거고요. 그때 이제 리턴 해주고 나서 앞에 거 이제 지금 리턴을 하고 나서 그러면 몇 명 남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솔브 함수를 재규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얘는 이제 뭐 그 간단하게 이 재기 함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제 재기 함수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이제 알고리즘 학습할 때 이제 재기 함수를 많이 써요. 네, 재기 함수를 많이 쓰는데 보통 재기적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함수 쓰는 경우를 반복문으로 이렇게 뭐 대부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재기적으로 이렇게 그 코딩을 하는 게 좀 우리 이제 그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이제 좀 더 편하게 코드를 함수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재기적으로 함수를 작성하는 게 그 반복문으로 하는 것보다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기적으로 호출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또 호출하고 내가 또 나를 호출하고 이런 식이 돼서 요게 종료 조건을 제대로 걸어놓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무한 루프,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무한 루프가 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콜스택, 뭐 예를 들어 그 콜스택이 오버플로 됐다. 함수를 호출하고 이걸 이제 스택으로 해서 이게 요거에 리밋이 딱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리밋을 넘었다 해갖고 이제
그런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상단에 재기 함수의 호출 상단에 요걸 끝내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조건이 오면 끝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사이 거길 넘어왔으면 뭔가 이제 로직을 넣은 다음에 리턴을 해준다. 간단하게 보면 대충의 구조는 이러해요. 이거 리턴 해줄 때,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에서 이렇게 재규적으로 호출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이고, 이제 그래서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끝내는 조건. 요게 이제 끝내는 조건인데, 리메인스가 이제 2보다 작게 오면, 하나 또는 두 개가 오면, 끝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두 개가 왔는데 하나만 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남으면 걔가 그냥 어떤 안건을 그냥 자기 맘대로 처리해버릴 수 있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둘 딱 남았으면 둘을 다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누굴 내보낼 거냐? 이때는 사실 그냥 그 남은 사람 그 둘 그냥 찾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 뭐 이렇게 이게 캐릭터에다가 플러스 i 한 건 우리가 정당의 어떤 숫자를 이제 배열로 정의했으니까 그 배열의 이제 키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A라는 캐릭터에 0을 더하면 당연히 A고 1을 더하면 B가 되고 2를 더하면 C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2명 남았으면 남은 사람 다 보내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제 2명보다 많이 남았으면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일 많은 정당하고 제일 많은 정당하고 두 번째 많은 정당의 그 인덱스 번호, 그 배열에서의 그 순서, 그 키값 번호를 이제 찾는 거예요. first하고 second라는 값에. 그래서 이제 this 턴에, 이번 턴에 누구를 이렇게 이제 보낼 거냐, 이게 그 A, B, 뭐 A, A 이런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정당에서 일단 하나 빼. remains도 하나 줄이고, 그래갖고 누구인지 찾아서 this 턴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요 세컨드, 그래서 p 세컨드 요 값은 지금 두 번째 많은 정당이 몇 명 있냐인데, 그걸 2배를 했을 때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 전체보다 큰 값이 나와버리면 요 세컨드 두 번째 많은 정당은 지금 과반이 넘은 상태가 된다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럼 얘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턴이 만들어졌고, 이제 디스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남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규적으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n도 지금 줄어 있고, n은 원래 이제 정당 수고, p 값 요거는 지금 요 배열에서 이제 지금 값을 이렇게 빼고 있죠.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고, 리메인스도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렇게 빼지고 있죠. 그래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이 솔브 함수를 호출하게, 재규적으로 호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보니, 아까 전에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뭐, 재규함수에 대한 어떤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유명한 어떤 일반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문제 푸는 와중에 설명하면 사실 그게 이제 뭐 그 자체가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종종 아예 그냥 그것만 따로 영상을 남기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2018년 프랙티스 세션의 두 번째 문제, 세넛 이베큐에이션이라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